인구 세계 5위, 핵무기 보유국, 냉전과 테러와의 전쟁 때마다 강대국들이 돈을 싸들고 찾아왔던 지정학적 요충지. 스펙만 보면 아시아의 지배자가 되어야 할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파키스탄입니다. 그런데 2026년 현재 이 나라의 1인당 소득은 방글라데시에도 밀렸어요. 왜 수십조 원의 원조가 쏟아졌는데 오히려 더 가난해졌을까요? 국가에 쏟아진 막대한 부를 소수의 권력자들이 어떻게 합법적으로 빼돌렸는지 그 소름 돋는 시스템을 낱낱이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숫자만 보면 이 나라는 잠재력 덩어리입니다. 인구 2억 4천만, 중국,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사람이 많아요. 젊은 인구 비율도 높습니다. 노동력이 넘쳐나죠. 지정학적 위치는 더 기막힙니다. 서쪽으로는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동쪽으로는 인도, 북쪽으로는 중국과 맞닿아 있어요. 냉전 시대에는 소련을 견제하는 최전선이었고 테러와의 전쟁 때는 미군의 보급로였습니다. 강대국들이 이 땅을 그냥 놔둘 리가 없었죠. 실제로 돈이 쏟아졌습니다. 미국만 해도 수십 년간 53억 달러가 넘는 원조를 투입했어요. 중동 건설 붐이 일었을 때는 해외에 나간 파키스탄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보내는 송금액이 천문학적으로 불어났습니다. 외화가 마를 틈이 없었어요. 핵무기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7번째로 핵을 가진 나라예요. 군사적으로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위상을 확보한 거죠. 여기에 풍부한 천연가스와 석탄 매장량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현재 이 나라의 1인 딱 GDP는 1,700달러 언저리입니다. 한국의 20분의 1 수준이에요. 한때 뒤처졌던 방글라데시한테 추월당했고 네팔에게도 밀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흔히 군사정권의 혼란이나 무리한 핵 개발 탓이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건 표면적인 설명일 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출발한 나라들이 전부 이렇게 된 건 아니거든요. 진짜 원인은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이 나라에 들어온 막대한 자본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누가 그걸 가로챘는지를 추적해야 해요. 그 흔적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파키스탄의 지도를 펼쳐볼까요? 이 나라의 면적은 한반도의 약 4배입니다. 북쪽에는 히말라야와 카라코람 산맥이 병풍처럼 솟아있고 남쪽으로는 아라비아해와 맞닿아 있어요. 동서로 긴 형태인데 가운데를 인더스강이 관통합니다. 인더스강 유역은 문명의 요람이었어요. 수천 년 전 이곳에서 찬란한 고대 문명이 꽃피웠습니다. 지금도 이 강줄기를 따라 농업지대가 펼쳐져 있죠. 파키스탄 인구의 대부분이 이 유역에 몰려 삽니다. 문제는 나머지 지역입니다. 서쪽의 발루치스탄 지역은 사막과 황무지가 대부분이에요. 면적은 전체 국토의 절반에 가깝지만 인구는 10명 중 1명도 안 됩니다. 북서쪽 산악지대는 중앙정부의 통제가 잘 미치지 않는 부족 지역이고요. 지리적으로 보면 한 나라라기보다 여러 개의 세계가 억지로 묶여있는 모양새입니다. 펀자브 지역의 부유한 농민과 발루치스탄의 유목민, 카라치의 도시 노동자와 부족 지역의 전사들, 이들을 하나로 묶는 건 국경선뿐이에요. 이 불균형이 경제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항구 도시 카라치의 국가 GDP의 상당 부분이 집중되어 있어요. 금융, 무역, 제조업의 심장이죠. 반면 내륙 지역은 개발에서 소외된 채 방치되어 왔습니다. 인프라 상황도 열악합니다. 철도는 영국 식민지 시절에 깔린 게 기본 골격이에요. 고속도로망은 최근에야 중국의 투자로 조금씩 확장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전력난은 만성적이에요. 한여름에도 하루에 몇 시간씩 정전이 일어납니다. 땅은 넓고 사람은 많고 위치는 좋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연결되지 않은 조각들의 집합입니다. 이 파편화된 지리 위에서 누군가는 기회를 봤어요. 바로 엘리트 카르텔이었습니다. 1960년대 초 파키스탄 정부는 경제 개발 전략을 짜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을 불러들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자문단이 도착했어요. 그들이 내놓은 처방은 명쾌했습니다. 일단 파이를 키워라. 논리는 이랬어요. 가난한 나라가 모두에게 골고루 나눠주려고 하면 아무도 부자가 못 된다. 차라리 능력 있는 소수에게 자본을 몰아줘서 성장 엔진을 만들어라. 그들이 부자가 되면 고용이 늘고 결국 전체가 잘 살게 된다. 낙수 효과라는 이름의 약속이었죠. 파키스탄 정부는 이 조언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산업 라이선스, 은행 인허가 수입 쿼터를 특정 가문들에게 집중적으로 나눠줬어요. 경쟁자가 끼어들 틈을 원천 봉쇄한 거죠. 결과는 극적이었습니다. 불과 10여 년 만에 22개 가문이 국가 산업 자산의 절반 이상을 장악했어요. 은행 자산의 80%가 이들 손에 들어갔습니다. 다우드, 하비브, 사이굴 같은 이름들이 파키스탄 경제의 대명사가 됐죠. 한국도 비슷한 시기에 재벌 중심 성장 전략을 썼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한국 정부는 수출 실적에 따라 특혜를 조절했고 부실하면 퇴출시켰습니다. 파키스탄에는 그런 채찍이 없었어요. 일단 독점권을 쥐면 실적과 상관없이 영원히 유지됐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가문들은 제조업에 투자할 이유가 없었어요. 은행을 갖고 있으니까 국민들의 예금을 끌어다 자기 사업에 쓰면 그만이었습니다. 굳이 공장을 짓고 기술을 개발하고 수출 경쟁을 할 필요가 없었죠. 낙수 효과는 오지 않았습니다. 파이는 커졌지만 그 파이를 먹는 입은 22개뿐이었어요. 1979년 겨울
소련군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합니다. 냉전의 긴장이 극에 달했어요. 미국은 소련을 막을 전초기지가 필요했고 파키스탄은 완벽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 나라의 몸값이 치솟았어요. 미국의 달러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군사 원조, 경제 원조, 무기 지원. 파키스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왔어요. 지리적 위치만으로 로또에 당첨된 셈이었죠. 같은 시기 중동에서는 건설 붐이 일었습니다. 석유 부국들이 사막 위에 도시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파키스탄 노동자들이 대거 중동으로 건너갔습니다. 이들이 본국으로 보내는 송금액이 국가 외화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됐죠. 돈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공장이 들어서거나 기술 연구소가 생겼을까요? 아닙니다. 대부분 부동산과 금융으로 흘러갔어요. 22개 가문과 군부는 굳이 위험을 감수하며 산업에 투자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외국에서 돈이 들어오는데 왜 골치 아프게 수출 경쟁을 해야 하나요? 은행에 예금을 끌어모아 부동산을 사고 독점 사업권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면 그만이었어요. 제조업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수출품 구성을 보면 여전히 면직물이 1위였어요.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술 축적도 인적 자본 투자도 뒷전이었죠. 당시 파키스탄의 동쪽 절반이었던 동파키스탄, 지금의 방글라데시는 더 가혹한 착취를 당했습니다. 서파키스탄 엘리트들은 동쪽을 내부 식민지처럼 다뤘어요. 결국 1971년 동파키스탄은 독립전쟁을 일으켜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로또 당첨금은 나라를 반토막 내는데 기여했을 뿐이에요. 엘리트들의 잔치가 벌어지는 동안 보통 사람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숫자가 말해줍니다. 2026년 현재 파키스탄 국민 10명 중 4명은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살아갑니다.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으로 하루를 버티는 셈이에요. 교육 상황은 더 암담합니다. 성인 인구의 40% 이상이 글을 읽지 못해요. 특히 여성 문맹률은 훨씬 높습니다. 학교가 있어도 교사가 없고 교사가 있어도 월급이 밀려요. 가난한 집 아이들은 학교 대신 공장이나 농장으로 갑니다. 의료 체계는 무너져 있습니다. 공공병원은 환자로 넘쳐나고 약품은 부족하고 의사 수는 턱없이 모자라요. 출산 중 사망하는 산모 비율이 세계 최악 수준입니다. 부자들은 두바이나 싱가포르로 치료받으러 가지만 서민들에게 그런 선택지는 없어요. 세금 구조를 보면 이 불평등이 설계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세수 중 직접세 비중은 극히 낮아요. 대지주와 대기업들은 온갖 면세 혜택을 누립니다. 반면 서민들은 생필품에 붙는 간접세로 세금 부담의 대부분을 떠안죠. 토지 소유 구조는 봉건 시대를 연상케 합니다. 농촌 인구의 절반 이상이 자기 땅 없이 소작농으로 일해요. 대지주 가문들은 정치인이 되고 정치인은 자기 가문의 이익을 지키는 법을 만듭니다. 순환고리가 닫혀 있어요. 여성의 사회 참여는 극도로 제한됩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세계 최하위권이에요. 절반의 인구가 경제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도덕적 문제만이 아니에요. 성장 잠재력 자체를 반토막 내는 구조적 손실이죠. 고통은 아래로 흘렀고 부는 위로 빨려 올라갔습니다. 2011년 미군 특수부대가 파키스탄 영토 안에서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합니다. 파키스탄 정부 몰래 벌인 작전이었어요. 미국과 파키스탄의 관계는 급격히 냉각됐습니다. 원조가 줄기 시작했죠. 파키스탄 엘리트들에게 새로운 물주가 필요했습니다. 때마침 중국이 손을 내밀었어요. 1대1로 프로젝트의 일환인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 줄여서 CPEC가 시작됐습니다. 62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이었죠. 항구가 건설되고 고속도로가 뚫리고 발전소가 들어섰습니다. 파키스탄 언론은 게임 체인저라며 환호했어요. 드디어 이 나라가 도약할 거라는 기대가 퍼졌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중국의 투자 상당 부분은 원조가 아니라 대출이었어요. 그것도 상업금리에 가까운 고금리 대출이었습니다. 건설 프로젝트에는 중국 기업이 참여하고 중국 노동자가 투입됐어요. 돈이 들어왔다가 다시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구조였죠. 발전소가 가동되기 시작하자 또 다른 문제가 터졌습니다. 전력 구매 계약 조건이 파키스탄에 극도로 불리했어요. 전기를 쓰든 안 쓰든 고정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2022년 외환 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냅니다. 수입 대금을 못 치를 지경이었어요. 파키스탄은 IMF에 손을 벌렸습니다. 구제 금융 협상이 시작됐죠. 2025년 70억 달 규모의 구제 금융이 승인됩니다. 대신 가혹한 조건이 붙었어요. 보조금 삭감, 세금 인상, 공기업 민영화, 서민들의 삶을 지탱하던 마지막 안전망마저 걷어내라는 요구였습니다. 물주는 바뀌었지만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2025년 말 파키스탄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집니다. 전 총리 임란칸 지지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어요. 정부는 계엄령에 가까운 조치로 대응했습니다. 인터넷이 차단되고 언론이 통제됐어요. 물가는 폭등하고 있었습니다. 밀가루 값이 2배로 뛰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졌죠. IMF 구조조정의 고통이 현실로 다가온 겁니다. 그런데 소름 돋는 장면이 있어요. 이 혼란 속에서도 엘리트층은 끄떡없습니다. 카라치와 라오르의 부촌에는 여전히 고급 자동차가 굴러다니고 명품 매장은 문을 열고 있어요. 하비브 가문의 은행은 여전히 흑자이고 군부 소유 기업들은 꾸준히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무능해서 나라가 망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위기를 자기 이익으로 전환하는데 세계 최고로 유능했던 겁니다. IMF 구조조정으로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그걸 사들이고 외국 자본이 들어오면 중개 수수료를 챙기고 위기 때마다 자산을 해외로 빼돌려두죠. 핵무기는 외부의 적을 막는 도구가 아니게 됐습니다. 내부 권력을 지키는 방패로 변질됐어요. 군부는 핵을 빌미로 미국에서 원조를 뜯어내고 국민들에게는 안보 위협을 앞세워 비판을 잠재웁니다. 변화의 싹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온라인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IT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인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기회만 되면 해외로 떠나려 해요. 두뇌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죠. 시스템을 바꾸려는 시도는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개혁을 외쳤던 정치인들은 축출되거나 투옥됐어요. 카르텔은 살아남았고 나라는 계속 가라앉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비극은 운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운이 너무 좋았던 게 문제였어요. 지정학적 위치 덕분에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왔고 그 돈은 생산적인 투자 대신 소수의 주머니로 흘러갔습니다. 핵심 교훈은 명확합니다. 외부에서 쏟아지는 자본은 내부 시스템이 건강할 때만 약이 되고 썩어 있으면 독이 됩니다. 한국도 이 이야기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부동산으로 쏠리는 자본, 세대 간 사다리의 단절, 규모와 양상은 다르지만 경고 등은 이미 깜빡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지금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카르텔이나 독점 구조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